1월 19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5,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4,900포인트를 넘겼죠.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변수가 적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중에 5,000포인트를 구경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 상승은 5,000포인트 파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구간에서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자,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면, 즉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면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든 주도 역할을 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했죠. 즉 새로운 상승이 아니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표현했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이 시작됐을 때 이때부터 바로 여러분들에게 5일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이 상승 기조는 계속 유효합니다 라고 말씀을 매일 드려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는 상승 파동으로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승 파동이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거라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은 일단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든 하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5,000포인트를 넘어가고 나면 그 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매물 소화를 거치는지 그거를 또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관건은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943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943포인트.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클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매일같이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943포인트만 지지하면 기대 패턴은 계속 유효하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지수가 눌리거나 매물 공방을 벌이지만 끝끝내 943포인트를 지지해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943포인트만 지지하면 계속 기대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코스닥 지수는 올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제가 지난해 코스피 지수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예고 드렸었고, 결국 역사적 신고점 경신하면서 5,000포인트까지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올해는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차례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넘어가서 만약에 주춤한다고 할 때 그때 코스닥이 올라갈 거냐, 대체해서 올라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장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약간 눌렸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눌리면서, 삼성전자는 홍라이 여사가 1,500만 주의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장 초반에 약간 영향을 줬는데 결국 그래도 올라갔어요. 어쨌든 이때 지수가 약간 눌릴 때 코스닥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즉 코스피 지수가 눌릴 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때 제가 주식장인 분들에게 이 흐름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까지 상승으로 또 전환되고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쉬어갈 때 코스닥이 움직일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증시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 수익률 게임도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넘긴 다음에 매물 공방이 있을 때 코스닥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지수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 종목을 볼 때 현대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차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요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죠. 이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외신이 이제 호평을 했어요. 두 다리로 바닥에서 일어나서 뭐 몇 분 동안 무대를 걸어 다니고 관중에게 막 손도 흔들고 그 다음에 부엉이처럼 고개를 막 360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죠? 이러면서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외신이 호평을 했죠.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피지컬 AI, 로보틱스 이쪽이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동영상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만 대체를 했어요. 아무튼 현대차가 오늘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 자, 기아 같은 종목까지도 막
강세였죠. 그리고 SBB테크 이런 거 급등했고 SPG 이것도 또 고점을 높이면서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SPG, SBB테크 뭐 이런 거 현대차 다 피지컬 AI. 제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를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만 봐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기준점 102,000원 정해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계속 유효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면 반도체가 주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실제 주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때 반도체가 없는 분들, 물론 반도체는 지금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또 오늘도 고점을 높였어요. 그리고 우리 주력 반도체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죠. 그죠?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반도체가 여기서만큼의 어떤 주도권을 오로지 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반도체가 주도를 할 거다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 반도체 이후 피지컬 AI 바로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요게 다 피지컬 AI입니다. SBB테크, 현대차, 그 다음에 SPG 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반도체도 없었으면은 결국은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썼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최근 시장 소외가 됐겠죠. 없었으면 시장 소외였죠. 자, 이제는 자동차도 하나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자동차라고 쓰고 읽기는 피지컬 AI 로보티스라고 읽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자동차지만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중에서 한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1월 7일 날 드렸어요. 1월 7일 날. 이거 없으면 또 소외받는다 그래서 지금 없으면 소외죠. 그죠? 또 소외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이날 제가 얘기한 거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량. 지금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없으면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장이 올라갈 때 소외받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일단 반도체는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피지컬 AI,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바이오도 최근에 바이오는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최근에 바이오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알테오젠에서 조단위 기술 수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고 거기에서 좀 반짝 반등했다 오늘 다시 눌렸는데 일단 바이오도 올해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K바이오의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매년 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한국 바이오가 좀 더 규모가 있고 덩치가 있고 좀 뭔가 있으면 자금력이 있으면 이걸 완제품까지 끌고 가서 세계적인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창출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자금력도 적고 이런 리스크 부분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다 기술 수출을 해버리는 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뭐 기술 수출이 지금 한국 바이오의 주 매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근데 어쨌든 요게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매년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K바이오도 코스닥이 살아나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까지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제가 현대건설도 얘기했는데 우리도 현대건설을 매매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왜냐면 AI가 급성장하면서 전력 부족이 심화된 건 분명히 맞고 이를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이런 쪽을 일단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과 전력 설비도 계속 봐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방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이 제국주의적 행보 특히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방산도 또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방산이나 원전, 전력 설비, 바이오,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 반도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만, 여기다 뭐 또 앞으로는 이제 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뭐 유리 기판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가능성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포트에서도요, 하루에 한 종목씩 계속 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섹터에 투자한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죠? 섹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장인 가격 할인과 무료 기간까지 주어지는 1월 주식장인 이벤트가 이번 주 진행이 됩니다. 주식장인 카페에서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